한 어부가 낚시로 커다란 유럽 메기를 잡았는데 메기와 함께 물로 끌려 들어가서 익사했다. 이게 다윈상이라고? 와, 그러니까 나 같아도 엿다만한 거 잡으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건 잡는다 하면서 끌려갈 것 같은데 그냥. 자, 오늘 읽어볼 나무위키 문서는 다윈상 문서고요. 다윈상에 대해서 짤막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다윈상 수상 내역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윈상 어디 많이 들어봤죠?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죽음, 뭐 이런 키워드로 해서 이제 많이 다뤄지는데 어떤 수상 내역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윈상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로고 있죠. 사람이 어이없게 멍청하게 사망하거나 생식 능력을 상실한 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인간의 멍청함에 대한 사화집을 만들고자 제정이 되고요. 이름의 유래는 그 다윈상이라는 말이랑 이제 똑같이 이제 찰스 다윈의 이름을 땄습니다. 수상자들은 말 그대로 멍청하고 한심한 방법으로 사망을 한다든지 생식 불능 상태가 된 것인데, 바꿔 말하면 그 덕에 바보 같은 이들의 유전자가 되물림 되지 않도록 인류에게 멍청한 유전자를 스스로 제거해서 인류 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진지하게 우생학을 신봉하는 건 아니고 멍청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고인 드립과 조롱 모음집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 좀 너무하죠. 이게 사람이 죽은 건데 그냥 뭐 조롱이 맞잖아요. 멍청하게 죽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것들을 뭐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는 있으니까 온전한 판단 능력과 정신 상태로 스스로 한심한 행동을 했을 때 또 이제 수상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있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거는 되게 그냥 비극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 멀쩡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해서 죽거나 뭐 후손을 낳는 능력을 상실했다거나 하면 그렇게 주는 거죠. 자살이나 타인이 강제한 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다가 사망한 것도 다윈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윈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아보고 다윈상 수상 내역을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다윈상 1990년대 이때부터 쭉 볼 거예요. 2024년까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저는 연도마다 이제 5위까지만 볼 거예요. 1, 2, 3, 4, 5위씩. 그래가지고 매년 5등까지 어떤 황당한 죽음이 있었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93년 이전 수상 내역입니다. 1위는 총기 강도네요. 한 강도가 총포상을 털려했다. 당연히 가게 안에는 총을 사려고 모인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는 경찰도 있었다. 순찰차가 가게 앞에 떡하니 주차되어 있었음에도 가게 안으로 들어간 강도는 손님들과 가게 주인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총알을 쏴댔다. 그 즉시 경찰과 가게 주인이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경찰과 가게 주인이 쏜 총알에 맞았고 강도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죽은 사람은 아직 없다. 이게 엄청 긴장해가지고 총포상 안에 경찰이 있는데도 이걸 저질렀나 봐요. 애초에 총포상으로 강도를 들어간 것도 좀 멍청한 것 같고, 왜냐면 총포상 상인이 총을 얼마나 잘 쓰겠어요. 경찰도 있고. 이게 1위고 2위 신원 미상의 남성 34. 이 남성은 성관계를 하기 전에 코카인을 자신의 요도에 주입했는데 3일에 걸친 발기 때문에 혈액 응고가 일어나 피부가 괴사했고 결국 병원에서 자신의 음경과 다리, 손가락 9개를 잃고 말았다. 이러면 좋을까요? 다리와 손가락은 왜 잃었냐면 혈전이 발생했을 때 혈전의 일부가 혈관을 타고 흐르다가
손가락, 발가락 등 사지 말단에 작은 혈관을 막아 괴사가 유발됐기 때문이다. 이게 요도에 주입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들어갔냐 하실 텐데, 항문이나 요도 이런 쪽, 뭐 코 이런 데는 점막이기 때문에 뭐가 주입이 잘 된대요. 그래서 뭐 코나 항문이나 요도 이런 데로 술도 마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친 거죠. 저는 그런 것도 봤는데, 항문으로 이제 술을 먹은 거예요. 뒤로 먹은 건데, 그래가지고 뭐 알코올 뭐 과다 그 주입으로 뭐 그냥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좋나봐요 그게. 근데 이분은 코카인을 넣었으니까. 3위 제임스, 빌리, 애슐리. 이 남자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한도의 2배씩이나 나오도록 술을 퍼마셨다. 그리고 그 상태로 10마일이나 운전해서는 어느 축사의 돼지를 훔치고자 돼지 울타리에 밧줄을 매달고 자동차로 땡겼다. 10마일 운전해서 어느 축사의 돼지를 울타리가 박살나자 수많은 돼지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이 탓에 차가 전복되어 목숨을 잃었다. 뭐야? 돼지가 몰려왔다고 차가 전복이 될 수가 있나? 차 밑으로 돼지가 막 온 걸까요? 2000년 수상자 2명도 비슷한 일로 사망했다고 하네요. 4위 켄 찰스 바고 47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뉴튼시에 살던 이 사람은 잠결에 걸려온 전화를 받으려다가 바로 옆에 있던 권총을 집어 들어서는 자기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다. 이게 가능한가? 여보세요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5위 어느 도둑. 팬케이크 팬트리 레스토랑을 덜러온 이 도둑은 배기가스 통로 환풍구를 이용해 침입하려 했는데 통로가 너무 좁아서 자신의 팔에 목이 끼어 질식사했다. 이후 시체는 아침에 가게를 열러 온 직원들에게 발견되었다. 이렇게 들어가다가 목이 끼어 질식사를 했나봐요. 93년 이전의 5위까지는 이랬습니다. 94년 다윈상 수상 내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93년 목록보다 훨씬 많다고 하네요. 1위 어느 인부들. 아마딜로 페어그라운드라는 축제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칠을 하던 도중 경사진 빗물바지 때문에 비계가 계속 굴러내려가자 바퀴를 떼어버리고 직접 손으로 밀어 옮기다가 변압기에 닿아 감전사했다. 비계는 이제 공사 현장에 있는 그 사다리 같은 뭐 그런 거죠. 사람들 올라가서 일하는. 나중에 시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재현했는데 문제의 변압기를 제거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났다고. 다만 2차 사고는 주작 논란이 있다. 그냥 뭐 소문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와, 뭐 그렇게 멍청하진 않은데 그냥 비극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실수로 죽은 건데? 안타깝습니다. 2위 어느 도둑 34살. 대형 트럭 엔진을 훔치려고 차 아래로 들어가 분해를 시전했다가 부품이 얼굴 위로 그대로 떨어져 사망했다. 출처가 1999년에 나왔으니 그 이후에 수상한 듯하다.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누가 발견했을까 그러면? 트럭 주인이 발견했겠죠? 트럭 주인이 이제 운전하려 했는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밑에 봤는데 사람이 죽어있어. 이거는 다윈상 인정이네요. 이건 비극 아니고, 이건 비극 아니고. 3위 클레멘트 멜론디검. 남북전쟁 당시 멜론디검 위원은 지역구는 북부였으나 당적은 노예제를 옹호하던 민주당 소속이었으며 남부에 영합하여 이른바 주의 권리를 위한 운동을 했다. 그는 1863년 링컨 습격 사건으로서 반역죄를 유죄로 선고받고 남부로 도망쳤다. 멜론디검은 전후 변호사가 되었는데 어느 날은 살인 용의자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 주요 변호 논리는 피해자가 총을 뽑다가 오발사고로 스스로한테 쏘았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증명하고자 멜론디검은 증거로 제출된 장전된 피해자의 권총을 들고 똑같은 짓을 했으며 어이없이 죽음으로써 자기 논리를 입증했다. 그래서 뭐 살인 용의자가 죄가 이제 없다고 입증이 된 걸까요? 그러면 뭐지?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옥동자 레전드 있잖아요. 옥동자 죽을 뻔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기가 이게 나면 안 되는데 박성호가 죽을 뻔했죠. 저거 연결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저거 맞는다고 죽지는 않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위험하긴 한데. 읽던 거 계속 읽을게요. 자, 95년 다윈상 수상자들 한번 읽어볼게요. 1위 신원 미상. 자동차 최고속 기록 경신을 위해 전투기용 터보제트 엔진을 자신의 자동차인 1967년형 쉐보레 임팔라에 부착하고 달렸다. 제트 엔진이 작동되자 당연히 차는 엄청난 속도로 질주했는데 곧 끔찍한 충돌이 벌어졌다. 약간 그 시절 픽플러스 느낌이네요. 높은 마찰력을 받아 타이어는 모두 녹아내렸으며 그의 시신은 수습하기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이 사례는 도시전설 논란이 있어 어디에서 검증을 했다. 단 제트 엔진을 장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다른 이야기로는 대형 수송기에 이륙 보조용 로켓인 자토를 사용했다고 해서 자토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는 되는 일로 밝혀졌으나 실제로 벌어졌는가는 논란거리다. 여기 사실인지는 잘 모르는 거긴 하네요. 2위 어선에 얼음을 공급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 참치인가? 얼음 제조기의 드릴 사이에 낀 얼음 뭉치를 제거하려다가 드릴에 끼어 숨졌다. 어우, 완전 간략했는데. 본디 이 드릴은 부주의하게 사용할 때 매우 위험한 물건이므로 사용자가 뒤로 물러서서 페달에 발을 올리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구조였고, 드릴이 작동할 때는 절대로 기기 내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안전 규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굳이 사람이 없어도 작동하게 페달에 쇳덩어리를 올려놓고 기기 안으로 들어가 다른 직원들이 안전규칙을 확실하게 지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작동되는 거를 이렇게 해서 눈을 뺄라 그랬나? 3위 다윈상 3위 농부들 및 남매들. 남부 이집트에서 닭이 우물에 빠지자 먼저 18세 농부가 닭을 건지러 우물에 들어갔으나 우물 깊은 곳에 소용돌이에 휩쓸렸다. 우물에 소용돌이가 있나? 그의 누이와 두 형제는 수영을 못했으면서 농부를 구하려고 차례로 우물에 들어가 차례로 익사했고, 나이든 농부 둘이 그들을 구하려 하다가 역시 같은 변을 당했으며 줄줄이 죽었네. 그 뒤 카이로 남쪽 386km 떨어진 나즈라트 이마라 마을의 우물에서 경찰이 시신 6구를 꺼냈다.
그럼 소용돌이로 싹 들어가가지고 그게 거의 400km 떨어진 데까지 갔다는 얘기네요. 대엄. 미쳤는데. 낮은 습도와 높은 기온 때문에 지표수를 구하기 어려운 사막 지역에서는 지하수가 강처럼 흐르는 곳에 구멍을 뚫어서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이것을 카나트나 포가라라고 한다. 그래서 멀리 있는 우물도 서로 이어지는 것.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유속도 굉장히 빠르다. 그런데 처음으로 빠진 닭은 살았다고 하네요. 잘때님 팬 1호. 감사합니다. 벌써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팬 1호가. 아까 그 나무위키 편집해달라는 사람이죠. 구독자 수 15명?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제 됐습니다. 구독 그만해 주시고 자주 들어와 주시면 이런 거 자주 읽을게요. 잘 때 듣기 좋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7위 피시맨 신원 미상 49살. 그는 물침대로 전신 잠수복을 만들었다. 이 잠수복은 등에 있는 지퍼를 잠그면 피부가 노출되는 부위가 눈구멍밖에 없는 데다 다리가 한 덩이로 붙어 있어 입고 있으면 꼭 물고기처럼 보였는데 이 남성은 11월 29일에 입고만 있어도 숨쉬기조차 힘든 이 잠수복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호수에서 집으로 수영하려다 익사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원을 파악하려고 집을 조사해 보았는데 색깔이 다른 잠수복이 한 벌 더 발견되었다. 이 남성은 생전에 뇌전증 약과 당뇨병 약을 복용했다고 한다. 물침대로 점신 잠수복을 만들었다고요? 진짜 다윈상이네요, 이게. 이게 뭐요? 자, 1996년 다윈상 수상 내역입니다. 1위 폴란드 농부 크리스토프 아즈닌스키 30살. 자신이 유럽 제일의 마초맨임을 증명하고자 전기톱으로 자기 목을 깨끗이 밀어냈다. 아즈닌스키는 그때 친구들과 담력 대결과 비슷한 놀이를 하다가 친구 한 명이 전기톱으로 자기 발끝을 잘라내자 경쟁심 때문에 치지 않으려고 그런 일을 한 듯하다. 처음부터 죽을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목에 날이 닿자마자 손에서 놓치면 그 무게로 여기 뭐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크리스토프 마흐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확히는 폴란드 농민은 전기톱을 사용할 만큼 부유하지 않으며 둘은 도끼를 가지고 내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전기톱이 도끼로 바뀐 거네요. 혼자 죽은 건 맞네요, 그러면. 유럽 제일의 마초맨 인정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인정할 수 있어요. 자, 2위 게리 호이, 변호사 게리 호이. 호이는 후배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마다 토론토 도미니언 빌딩의 창문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준다며 힘차게 달려가 어깨로 창문에 부딪히곤 했는데 유리창은 튼튼했고 호이는 매번 창문에서 튕겨나갔다. 그러나 1993년 운명의 날 24층에서 같은 묘기를 시도했을 때 유리는 역시 깨지지 않았으나 창틀에서 유리가 통 하고 깔끔하게 튀어나간 바람에 추락사했다. 와, 정작 창문은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금밖에 안 갔대요.
24층에서 떨어졌는데 유리가 금밖에 안 갔다고? 참고로 이 사람은 토론토 지방신문 선정 변호사 200명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구조공학자 밥 그리어 씨는 세계 어디에도 창문이 72kg짜리 남자가 달려와 부딪히는 힘을 견뎌내야 하는 건축법은 없다라고 일침했다. 뭐야? 호이가 일하던 법무법인은 홀든 데이 윌슨이었는데 이 사고로 30명이 넘는 변호사가 퇴사하였고 법무법인은 다윈상을 받은 해에 문을 닫았다. 근데 왜 퇴사할까요? 창틀이 안 튼튼해서 그런가? 이건 진짜 게리 후이 님이 잘못했네. 왜 멍청한 짓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3위입니다. 1996년 다윈상 3위 그레고리 님이고요. 그레고리는 부모님의 시골집에서 산탄총을 손질하고 있었다. 총구 안이 잘 안 보이자 그는 담뱃불 붙이는 라이터를 장전된 총구 앞에서 켰고 장약이 터져 그레고리는 머리가 날아가 사망했다.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4위 수레시 라이 티와리. 인도에서 술에 취한 두 남자가 화환을 구매하고 동물원 호랑이 우리 안에 들어갔다. 네? 수레시 라이가 호랑이 목에 화환을 둘러주자 호랑이가 라이를 덮쳤고 당황한 라이의 친구 프라케시 티와리는 친구를 구해주려고 호랑이의 얼굴을 걷어찼다. 티와리는 호랑이에게서 친구를 구해냈지만 호랑이의 분노는 피하지 못했다. 호랑이의 이름은 시바였는데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은 칼리 신도들은 이 호랑이마저 숭배했기에 사건의 주역들에게 돌팔매질을 했다고 전해진다. 뭐 죽지는 않았나 뭔가? 뭐지? 돌팔매질을 이걸 맞아가지고 죽었나? 아무튼 멍청한 짓입니다. 호랑이를 걷어차도 살 수가 있네요. 아니네. 티와리는 죽었구나. 그래서 티와리가 죽은 게 이게 다윈상인 거구나. 오케이. 자, 5위입니다. 그랜트 윌리엄스 19살 10월 한 10대가 비단뱀에게 먹이를 제대로 못 줘서 뱀에게 짓눌려 죽었다고 경찰이 보도했다. 그랜트는 아파트 복도의 피웅덩이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네이미언으로 불린 어마 왕뱀이 그의 몸을 계속 감싸고 있었다. 키우던 건가? 그는 아파트에서 탈출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한 듯하고 뱀은 그 지난주에 죽은 닭 한 마리밖에 못 먹어 굶주린 듯 하다. 그랜트는 그 당시에 뱀에게 산 닭을 먹이려고 했으나 뱀은 배가 고파서 더 큰 먹이를 골랐을 수도 있다. 병원 자벽부는 45파운드 5인치 두께의 그 비단뱀을 그랜트의 몸에서 들어 가까운 방으로 던졌지만 그랜트는 10월 11일에 병원에서 숨졌다. 네이미언의 그 뒤 행방은 불명. 아니 그랜트 다행이네요. 자벽부는 안 죽었다. 그와 형제는 브롱크스의 아파트에서 뱀을 풀어두고 키웠는데 그랜트 형제의 어머니 카멜리타 윌리엄스는 아들들에게 뱀을 없애달라고도 하고
경찰을 부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버마왕 뱀은 몸이 매우 날래며 이런 뱀에게서 벗어난 사람은 드물다. 와, 씨. 비단뱀이 엄청 컸나봐요. 8위 스테판 마코. 토론토 교외에 있는 남자의 콘도미니엄 아파트 23층 발코니에서 새 모이통을 청소하다가 미끄러져 추락사했다고 경찰이 말했다. 나시 호너의 경위는 휠체어에 서 있다가 위자가 움직여 발코니를 넘어간 듯하다고 말했다. 아, 요거는 그냥 비극 같은데. 아, 요거는 안타깝네요. 멍청한 짓을 안 했잖아. 자, 다윈상 1997년 수상 내역입니다. 1위 어느 기업의 직원 2사람. 화창한 날씨에 직원들은 버스에 타서 여행한다는 생각에 기뻐했다. 활기가 넘친 직원들은 즐겁게 위의 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저 버스 뒤에 이제 위에 환풍구처럼 하나 있죠. 버스 기사는 그만하라고 여러 번 경고했으나 결국은 사고가 났다. 버스가 구름다리에 들어갔을 때 2사람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바람을 맞이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곧 버스 전체에 뼈가 갈라지는 소리가 울렸다. 개끔찍하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 너무 끔찍한데. 뼈 부러진 소리가 엄청 컸을 거 아니야. 자, 2위입니다. 에릭 A 바르시아 22살이고요 70피트 잠깐만요. 자, 2위 에릭 A 바르시아 22살 21m 높이의 고가 철도에서 다리에 번지점프 줄을 묶고 낙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그는 고가 철도에서 뛰어내리기에 앞서 고가 철도의 높이와 번지점프 줄 길이를 계산해서 뛰어내려도 바닥에 닿지 않도록 20m보다 살짝 짧게 조절해 놓은 상태였는데 줄이 늘어나는 길이를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추락사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낙사네요. 끔찍하다. 진짜 멍청한 짓이다. 3위 웨인 로스 38살.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친구의 코브라에게 물렸다. 곧바로 병원에 갔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병원에 전화하려던 친구를 난 남자답게 알아설 수 있어. I'm man. I am a boy. 라며 안심시키고는 병원으로 안 가고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면서 바텐더에게 자기가 방금 코브라한테 물렸다고 자랑하고는 독에 의해 사망했다. 진짜 상남자네요. 진짜 남자 인정. 사실 코브라나 방울뱀에게 물리면 위스키 4.5리터를 마시라는 민간 요법이 실제로 19세기에 미국에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낙관했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위스키같이 독한 술을 그만큼 마시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 내용. 뭐야? 이게 코브라나 방울뱀한테 안 물려도 위스키 4.5리터 마시면 그냥 죽지 않나? 지금 딱 요게 지금 진빔 1리터인데 요거 4개를 먹고 한 병 더 마셔야 되잖아. 아무튼 뱀에 물리면 바로 병원을 가야겠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4위 마르셀로 축구선수네요. 25. 상파울루에서 87km 떨어진 소로카바 활주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착륙하는 비행기에 치여 죽고 비행기의 추진기와 오른쪽 날개가 손상됐다. 수사관들은 그가 워크맨 음악을 헤드폰으로 듣고 있었기에 비행기 소리를 못 들었다고 말한다. 얼마나 크게 들은 거야? 활주로에서 왜 자전거를 타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5위입니다. 제롬 블록. 입이 안 풀리네. 5위 제롬 블록. 미국 피츠버그의 엘러게니 카운티 교도소에 갇혀있던 제롬은 침대 시트를 이어 30m의 밧줄을 만들어 유리창을 부수고 밧줄을 창문에 늘어뜨려서 탈옥을 시도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으나 그가 관과한 점은 자신의 깜빵이 17층이며 창문부터 지상까지의 거리가 55m인 점이었다. 20m가 남은 거네. 밧줄을 다 타는데도. 그마저도 다 내려가기 전에 깨진 창문의 유리 조각 때문에 낡은 천들로 급조된 밧줄이 끊어졌고 제롬은 45m 높이에서 추락사했다. 댐. 그러네. 깨진 창문을 뭐로든 이렇게 긁고 탔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깜빵이 17층이면은 왠지 한 30m면 좀 충분할 것 같잖아, 밧줄이. 근데 층고가 높은 되게 좋은 교도소였나봐요. 아무튼 5위였고요. 6위 데니얼 존스. 이 사람은 한 모래톱에서 해변용 의자에 앉아 모래더미에 묻힌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는 모래톱 한 가운데에, 모래톱이 뭐야? 모래톱은 모래사장이다. 뭐 이런 데인가? 모래톱은 모래사장이다. 자, 이 사람은 모래사장에서 해변용 의자에 앉아 모래더미에 묻힌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는 모래톱 한가운데에 깊이 약 2.4m의 구멍을 만들고 그 안에서 해변용 의자에 앉아 쉬다가 모래벽이 무너지며 질식사에 생을 마쳤다. 근데 이거 재밌긴 하겠다. 근데 위험하긴 한데 이게 친구 없어도 좀 위험하긴 하네요. 이거 무너지면 바로 죽는 거 아니야? 생매장 아니야? 주위 사람들이 맨손과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런데도 죽은 거야?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든 모래를 파내어 구하려고 했으나 너무 깊어 닿지는 못했고 중장비가 투입되어 1.5m가량의 모래를 걷어댄 뒤에 시체를 확인했다. 해변가 사람들은 사생활 보호와 바람막이 명목으로 그가 구멍을 팠을 것이라 추측했다. 그렇겠죠? 이건 좀 안타깝긴 하다. 근데 이거도 좀 어이없긴 해요. 자, 7위 앨런 홀 48. 이 사람은 자기 형제의 집에서 성기가 절단된 채로 발견되었으며 왜 절단됐을까이? 응급차가 출동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했지만 결국 그곳을 잃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앨런은 브렌다라는 여성을 만나서 자기 차에 태우고 형제 집에 데려와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새벽 3시쯤은 브렌다가 갑자기 복수라는 단어를 내뱉더니 그 부분을 잘라갔다고 진술했다. 나쁜 짓을 했나? 경찰은 이 여성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였지만 잡지 못했으며 앨런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후련히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여러 가지로 미심쩍은 점들이 있었는데 70년대에 마약 소지 및 음주운전으로 82년에 자기 딸을 주회로 보내려다가 검거된 전과가 있고, 정신과 의사들은 앨런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 해군으로 복무하면서 PTSD가 생겨 알코올 중독과 블랙아웃을 겪는다고 진단했다. 이 당시에 전쟁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택시 드라이버 주인공이 그렇죠. 앨런은 83년에 여자를 살해하여 살인죄로 체포되었는데, 여자가 자신의 부전을 가지고 놀려서 자신의 발기부전을 가지고 놀려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정상 참작이 인정되어 앨런은 6년 반을 감옥에서 지냈다. 이게 참작이 된다고 이렇게? 이게 발기부전인 걸 놀려서 죽이면 6년밖에 안 산다고. 아무튼 그리고 성기를 잘라갔단 여성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는데, 성기를 잘라는 여성이 원래 없었기 때문이다. 뭔 소리야? 즉 그 자신이 자기의 성기를 자른 것이다. 그래서 사건이 종결된 뒤 앨런은 다윈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자른 건가? 왜 자른 거야? 본인 걸 왜 자르냐고. 왜 잘라? 이게 7이라고? 대단하네. 자, 쭉 읽어볼게요. 이게 1, 2, 3, 4, 5위만 읽기에는 다 너무 재밌다. 오케이. 9위. 다윈상 9위입니다. 미국 댈러스에서 살던 리처드 홀리스, 47세. 이 사람은 교통체증으로 철로 가대 아래서 알몸을 노출했다. 말이 돼요? 교통체증이 있다고 알몸을 노출해? 아무튼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홀리스에게 다가가자 그는 옷을 들고 가대 위로 달려가서 콘크리트 지지대를 노리고 뛰어내렸으나 35피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1시간 뒤 파크랜드 병원에서 죽었다. 35피트면 얼마야? (35피트는) 말이죠. 구글에 치면 되는데. 35피트는 10m입니다. 35피트는 10m. 이 사람은 10m 바닥으로 떨어진 거네. 그리고 1시간 뒤 파크랜드 병원에서 죽었다. 참고로 99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여성이 술에 취한 채로 엔지니어에게 가슴을 보이려고 철로 옆에 서 있었으나 기차가 지나가면서 발과 기차 아래를 쓸어서 팔꿈치가 부러졌다. 이게 뭔 소리죠? 기차가 발을 쓸었다고? 어우. 여성은 경범죄로 기소되었고 며칠 뒤 병원에서 죽었다. 진짜 바보 같다. 11위. 이름이 어렵네요. 네, 18살, 17살, 12살? 12살 애가 다윈상을 받았다고? 10대 소년 4명은 캄퐁 벤당 톡테리의 친구 8명과 같이 12 곱하기 3m, 그러니까 깊이가 이제 12m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쪽까지 이렇게 이 되게 큰 크기의 터널을 만들어 가상 전쟁 게임에 참으로 쓰려고 몇 달 동안 강둑에서 땅을 팠다. 4명이 들어갈 만한 큰 구멍을 냈으나 계속 파자 터널 한 곳이 함몰되어
10대 소년 4명이 묻혀 그 가운데 3명이 죽었고, 당시 12살이었던 그 사드는 가슴까지만 묻혀 숨을 쉴 수 있었다. 생존자는 사고로부터 15분 뒤에 구조되었고 나머지 3명은 사고로부터 1시간 뒤에 발굴되었다. 발굴이라고 하네. 너무하다. 생존자는 그 지난주에 4명 모두 코코넛 껍데기로 팠다고 했고 나머지 3명이 묻힌 걸 보았으나 자신도 움직이지 못해 돕지 못했다고 했다. 생존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친구들과 매일같이 터널을 만들러 간다고 말해 강에 갔음을 이미 알았다고 했고 자기 아들이 터널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매우 당황했다고 한다. 여담이지만 셋 가운데 2명은 최초의 미성인 다윈상 수상자이며 그들 가운데 1명은 최연소 다윈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그렇게 바보 같진 않은데 이게 얘들 할 게 없으면 터널 팔만 하잖아요. 그렇게 바보 같진 않은데 그냥 되게 안타깝습니다. 자, 벌써 많이 왔네요. 1998년 다윈상 1위 매슈 2월이고요. 이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스키장에 놀러 갔을 때 어디서 주워온 매트리스를 이용해 썰매를 끌다가 스키 리프트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 충돌해서 즉사했다. 스키 리프트 근데 여기 뭐 그 마기가 없었나? 보통 스키 리프트를 지탱하는 기둥에는 실수로 사람이 충돌할 때 부상을 막으려고 매트리스를 붙여놓는데 그걸 뜯어와서 탔기에 다윈상을 받았다. 본인이 한 행동에 본인이 당했네요. 되게 아이러니하다 이게. 하지 말라는 짓 해가지고 죽은 거니까 다윈상이랑 찰떡이네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대는데. 자, 98년 2위 다윈상. 자, 스티븐스. 제롬이 죽은 뒤 제롬이 누군데? 제롬이 97년 5위 수상자래요. 97년 5위 수상자. 아까 그 침대 시트로 이제 밧줄 만들어가지고 탈출하려다가 추락사한 사람. 그 제롬이 죽은 뒤 1년 뒤인 98년 11월 제롬과 같은 교도소에 복역하던 스티븐스는 연방 교도소로의 이송을 기다리다가 침대 시트 8장을 묶고 창문에서 내려가려고 시도했다. 스티븐스는 자신의 깜방이 3층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그 감옥은 복층식 구조라서 한 층에 깜방이 2단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2층이나 마찬가지였고 1층 밑에는 교도소 행정실까지 있어서 말이 3층이지 사실상 7층 높이였다. 결국 이 밧줄은 지상까지 8m가 모자랐지만 제롬보다 운이 좋았고 철저하게 준비한 그는 골절상만 입었다. 다시 잡혔겠죠 이거? 다시 잡혔으니까 골절상만 입은 줄 알겠지. 자, 98년 다윈상 3위입니다. 마이클이고요. 23살. 마이클은 친구들과 노닥거리고 있었다. 와중에 한 친구는 어항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너무 커서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다고 불평했다. 그 말을 들은 마이클이 그 물고기를 손으로 잡은 뒤 삼켰다. 아니, 그냥 미친놈 아니에요? 물고기는 마이클의 식도에서 잠깐만요. 지금 밖에 아빠 나와가지고 잠깐 조용히.
음반 제가 방송하는 줄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혹시 아직 듣고 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저 혼자 떠들고 있나 해가지고. 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물고기는 마이클의 식도에서 난동을 피웠고,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끔찍하다. 난동을 피웠대. 배에 가스만 차도 배 아픈데 물고기가 막 배 안에서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플 거야. 곧 마이클은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 친구들이 911에 신고했고 곧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물고기와 마이클 둘 다 사망한 뒤였다. 진짜 끔찍하다. 마이클 이게 삼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네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말이 밥통에 붙었다 라는 말이니까 밥통이 배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삼킨 건가? 재밌으려고? 자세한 건 모르겠네요. 영어 깡통이라 제가. 자, 8위입니다. 신원 미상이고요. 29살. 술에 취한 청년이 필립스버그에서 공연하던 한 무용수의 몸에 붙은 반짝이 장식물을 이로 뜯어내 삼키다가 질식사했다. 왜? 이게 전후 상황을 상상을 못하겠네. 자, 10위입니다. 신원 미상이고요. 휴스턴에 살던 한 남자는 98년 6월 21일에 자기 집에 설치한 수영장에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그 후 친구들과 함께 독립기념일 파티를 즐기던 그는 테라스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수영장에 다이빙을 시도했는데 그의 신장은 182cm였지만 수영장은 전형적인 지상 수영장으로서 깊이가 120cm여서 결국 목뼈가 부러졌다. 그 뒤에 수영장 설치 업체를 고소했으나 자신이 설치 장소를 지정한 데에다가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패소했고 그해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이거는 진짜 멍청하다. 내가 술 많이 먹어서 그런가? 술 많이 먹으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저도 기억을 좀 잃는 편이긴 한데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 술이 진짜 왼수다 왼수. 자, 1999년 다윈상 수상자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잘 건데 자, 다음에는 이제 2000년대로 할 거예요. 자, 1999년 1위입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3명 차 2대에 폭탄을 설치한 뒤 나눠 타고 테러 목표지로 향하다가 차가 동시에 폭발했는데 이는 서머타임의 시간 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이들이 설정한 시간보다 1시간 먼저 폭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머타임이 그거잖아요. 시간 땡겨가지고 사는 거. 그러니까 해가 빨리 뜨니까 원래 9시 출근인데 해가 빨리 뜨니까 8시에 출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계절에 따른 시차를 좀 해결하는 느낌? 인간이 억지로 계절에 따른 그거를 이제 극복하려는 그런 거죠. 아무튼 자, 99년 다윈상 수상자 4위입니다. 신원 미상입니다. 12월 동안의 강력한 폭풍이 유럽을 휩쓸었다. 시속 110마일로 돌진하는 허리케인으로 인해 생긴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강타했다. 수상자는 금세기 덴마크의 최악의 폭풍 뉴스를 걱정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TV가 잘 안 나오자 안테나를 고치려고 지붕에 올라갔고 그대로 허리케인에 휩쓸려 죽었다. 그의 소식은 한동안 덴마크의 뉴스를 장식했다. 그러니까 걱정하면서 보고 있었다 라는 거는 이제 집에 가족이 같이 보고 있었나? 야, 근데 이게 폭풍이 남일 같잖아요, 뉴스 보면. 그래가지고 그럴 법도 할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죽겠어? 하고 한 거죠. 그런데 죽은 거죠. 야, 이거 안타깝네요, 이건 좀. 자, 5위 다윈상 5위. 여러 명이 공동 5위로 뽑혔다. 하지만 진위 여부가 밝혀지진 않았다. 약간 재미있자고 주는 상이니까 다윈상이. 신원 미상. 이 남성은 차를 몰고 가다가 저혈당증 발작으로 링컨 2번 도로에서 우회하다가 전신줄을 뚫고 나무를 들이받았다. 어우씨. 곧 불이 나면서 구경꾼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나 그가 차에서 나오자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는 차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불을 끄려고 했고 전신줄을 치자 고압선이 떨어져 감전사했다. 이건 되게 안타깝네요. 이게 실제로 네티즌들이 이제 저혈당증 발작 때문에 정신이 좀 혼미했을 것이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요건 그냥 비극. 이건 좀 다윈상 느낌 아니다. 자, 도둑 데니얼 놀런 47세.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런던 경찰은 도둑이 포드 대리점에서 바퀴를 훔치려다 죽었다고 발표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한 해당 지점의 직원들은 그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잭으로 트럭을 들어올리다가 미끄러져 압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 이거구나. 이거 해가지고 차 올리는 거. 그거로 하다가 미끄러져 압사를 했다. 아, 안타깝습니다. 어부 프랑 필리픽 47세. 한 어부가 낚시로 커다란 유럽 메기를 잡았는데 그 메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용을 쓰다가 메기와 함께 물로 끌려 들어가서 익사했다. 이게 다윈상이라고? 이런 건 좀 많지 않을까요? 유럽 메기를 한번 볼게요. 유럽 메기는 좀, 메기는 좀 징그러워요, 그냥 생긴 게. 와다. 와. 강물의 거인으로 불린대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유럽 메기 엿다만한 거 잡으면 끌려갈 것 같은데, 그냥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건 잡는다 하면서. 야, 씨. 아무튼 이렇게 큰 메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용을 쓰다가 메기와 함께 물로 끌려 들어가서 익사했다. 웰스로 부르는 이 유럽 메기는 다 크면 4m가 넘는 괴물이다. 와우. 80년대 헝가리에선 6살짜리 여자아이가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잡아먹히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여 잡아 죽인 적도 있다. 아니, 어떡해. 진짜 너무 무섭다, 이거는. 조의 영역 같다.
아우 씨. 다음 거 갈게요. 레이놀즈 토바코의 창립자 및 자손들. 창립자인 레이놀즈, 아들인 2세, 손자인 3세는 시적 정의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모두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거 뭔 소리예요 이게? 아, 담배구나. 담배예요 이거? 아,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 자, 신원 미상. 23세, 플로리다에 있는 터틀 클럽에서 술집 싸움을 벌이고 경비원에게 이끌려서 클럽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클럽에 몰래 들어가서는 계단에서 뛰어내리면서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헛발질에 그쳤고 계단에 머리를 부딪혀서 숨졌다. 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으면 진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저도 그 술 먹으면 기억을 자주 잃는 편인데 그렇게 다음날 딱 일어나면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너무 끔찍해요. 그 후회도 많이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을 때마다 많이 먹게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이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16위 우베 40세고요. 우베는 37살 부인과 이혼하고 재산 분할 소송에서 패소하고 가죽 바지를 뺀 모든 것을 잃자 격분하여 튼튼한 드릴을 들고 자기 집 지하실로 내려가 기름 탱크에 구멍을 내고 기름에 불을 붙였다. 오. 그리고 아내에게 복수했다며 기뻐했지만 자신도 그 불꽃이 집어삼킨 집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을 땐 이미 그죠? 뭐야, 진짜 멍청이네. 진짜 나쁜 놈인데. 근데 재산 분할 소송에서 모든 것을 잃으면 진짜 죽고 싶긴 하겠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친 짓 했네. 결국 그의 아내가 최후의 승자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일은 여러 번 반복되었는데 2000년대에 뉴욕에 살던 어느 유대계 중산층 가장이 아내와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당한 액면가를 받던 집을 빼앗기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집을 터뜨리고 자신도 파편에 맞아 병원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다.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네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주고 말죠. 이 경우는 애초에 죽을 작정을 하고 버렸는지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을 몽땅 처분한 뒤였고 병원에서 아내가 가질 것은 파편뿐이다 라고 전해달라고 말하고 웃으면서 숨을 거뒀다고 한다. 야, 씨. 무섭네요. 자, 17위. 뉴욕의 어느 학생. 8월 23일 월요일 파라마운트 킹스 도미니온 놀이공원의 쇼크 웨이브로 불리는 롤러코스터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 2분짜리 코스터는 루프, 측면 나선형, 반전 루프로 승객을 나르는데 승객은 자전거 스타일로 걸터 앉아 발을 플랫폼에 고정해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벨트를 맨 채로 몸을 꿈틀거리다가 손을 들어 죽은 것으로 밝혀졌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죽었다고? 롤러코스터가 첫 번째 코스에 들어서자 이 학생은 통로로 떨어졌고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숨을 거뒀다. 이건 그래도 많이 안타깝네요. 이거는 바보 같다기보다는 많이 안타까워. 자, 20위. 야, 많다. 20위. 제임스. 사이비 종교의 교주 제임스는 신자들에게 무리를 걸어 보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날 밤 제임스는 욕조에서 무리를 걷는 연습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말이 안 돼. 물 위를 걷는 연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연습한다고 되냐고.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대단하네요. 대단해. 이 사이비 종교는 그래도 좀 진정성은 있네요. 그냥 사기치려고 했다기보다는 진짜로 자기가 이제 뭐 구원자다 이런 생각하면서 온 건가? 아무튼 21위 신원 미상 21살 21세 남성이 2명의 동료들과 건물을 청소하다가 버려진 일회용 75mm 포탄을 발견했다. 그는 총알을 쏴서 기폭시킬 수 있을까? 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직접 포탄에 그 총알을 쏴서 포탄을 기폭시켰다가 폭발하였고 파편에 맞아 사망했다. 뭐지? 동료 2명은 포트우드 폭탄 처리반을 기다리는 동안 자리를 피한 덕에 생존하였다. 친구들은 자리를 어떻게 피하고 있었대? 자, 25위 캐롤 마크.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십시오. 치지직이랑 유튜브 둘 다 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한 분이 나가셨네. 계속 얘기할 걸. 계속 갑니다. 25위 마크는 콜롬비아구 소방서에서 근무한 10년 경력 베테랑 구급대원이었고 캐롤은 교회 소방서에 응급구조사가 되고자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부는 아산화질소가 산소와 섞이지 않은 용기에 그러니까 아산화질소가 산소가 섞이지 않은 용기에 부착된 호흡 마스크를 쓰고 숨졌다. 나중에 부부의 아들, 당시 14살짜리 아들이 발견하였다. 아이고, 어떡해. 요거는 다윈상 깜이 아닌데? 그냥 안타까운데? 안타깝습니다. 38위 데이비드. 너무나 살을 빼고 싶었던 남성 데이비드는 돈을 아끼기 위해 친구를 불러서 창고에서 진공청소기로 지방 흡입술을 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진짜예요 이거? 당연히 바란 목적은 이루지 못했고 너무 아파서 진통제 주사를 맞다가 약물 과용으로 숨졌다.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알면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 깐 다음에 지방층, 노란 지방층을 발견해서 거기로 주사를 넣어가지고 빼는 건가? 아이씨 징그러. 씨. 그냥 운동을 해. 44이나 먹고 라고 하기엔 저도 좀 나이가 먹었네요. 자, 45위 시간제 청소부 쇼시 24살. 한 건물의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그는 자신이 청소하는 엘리베이터에서 물이 새는 것을 알아채고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엘리베이터에 숨겨진 통로를 이용해 샤프트로 나와서 물이 새는 엘리베이터의 천장을 향해 뛰어 올랐다. 안전하게 착지한 그는 엘리베이터의 천장에 고인 물웅덩이에서 물이 새는 것을 알고 그걸 닫기 시작했다. 문제는 물이 새는 엘리베이터의 전력을 차단하는 걸 깜빡한 것인데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자 그대로 샤프트 꼭대기까지 올라가 죽었다. 깔려 죽었다. 어우. 아니 꼭대기에 그러면 좀 유격을 좀 둬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끔찍한데? 일본 도쿄에서의 일이었네요. 자, 49위 신원 미상
이 사람은 무더운 여름밤마다 야외에서 자곤 했는데 당일 밤에도 더워서 야외에서 자기 위해 이부자리를 챙겨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집에서 나갔다. 문제는 이 사람이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잠을 청한 것인데 결국 잠을 자다가 담요를 덮은 채로 아래로 떨어져 추락사했다. 암스테르담 원주민은 여름에 종종 춥거나 비가 내리는 것이 행운이라고 했다. 200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이게 왜 아파트 옥상이 왜 이거 자다가 어떻게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지? 몽유병이 있었나? 아니면 지붕이 좀 경사져 있었나? 아파트 옥상이면 플랫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잠버릇이 좀 많이 고약했나?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옥상에서 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거야, 세상에. 이건 좀 다윈상감은 좀 아니지 않나. 자, 신원 이상. 몇인지도 안 알려주네요. 그는 여자친구와 드라이브하다가 말다툼이 붙었고 남자는 여자친구의 추궁을 피하려고 차 위로 올라가고자 했는데 그가 간과한 점이 있다면 그때 차는 105km로 달리고 있던 것이다. 아니, 차 지붕에 올라가자마자 강풍에 휩쓸려 사망했다. 그러니까 딱 어떻게 된 거냐면 남자 있고 여자친구 있는데 여자친구가 운전하고 있어. 그럼 남자가 말다툼하다가 어우 듣기 싫어하고 달리는 차 루프로 올라간 거잖아요. 멍청한 죽음이 많네요. 다 읽었다. 자, 오늘은 다윈상 1990년대 수상 목록을 다 읽어봤고요. 이제 오늘은 뭐 시간도 늦었고 이제 방송 끌 건데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2000년대 다윈상 문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